안녕하세요. 잔잔한 경제TV의 잔입니다. 오늘은 5월 17일 2021년 월요일입니다. 5월 둘째 주 원유 선물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WTI 크루드 오일 한 달차 차트를 보겠습니다. 저번 주 차트인데 66불에서 64불, 저항선과 지지선이 66불에서 64불로 이렇게 거래가 되었고, 한 달 차트로 보면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상황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5월 초부터 오펙의 증산과, 정확히 말하면 감산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인도 사태로 인해서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브렌트 역시 WTI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지만, 브렌트 역시 지금 박스권에서 갇혀 있고,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차트인데, 오늘 월요일 차트는 소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럽과 미국, 유럽의 경제 활동 체계, 뭐 영국 같은 경우를 보면, 그리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코비드 리스트럭션을 좀 줄였죠. 그러니까 자가격리 그 강화를 약간 좀 해제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원유 소비가 증가한다는 그런 발표로 인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긍정적인 거고, 부정적인 것은 인도 지금 한 40만 명 정도 하루에 지금 확진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일본, 그 다음에 싱가포르, 그 다음에 대만, 그리고 기타 아시아 국가들의 자가격리 강화 조치로 인해서 지금 상승세를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같은 경우는 원유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이 가격은 도매 가격입니다. 현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매 가격은 지금 갤론당 3불 10전에 거래가 되고 있죠. 물론 지역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지금 3불 10센트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뒤에서 언급을 또 다시 하겠지만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이버 어택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굴착기 시추선 숫자를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제 1년 대비를 비교해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약간 왜곡이 있었는데, 뭐 왜곡까지는 아니고, 2020년 지금 현재 5월, 그러니까 1년 전은 자가격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추선 수가 급격하게 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경제가 지금 다시 정상화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펙의 단일화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리고 EIA와 미국 경제의 긍정적인, 그리고 세계수의 긍정적인 요소로 인해서 시추선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WTI 가격 상승, 브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시추선 활동이 증가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가솔린 가격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원유 가격은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지만 이제 가솔린 가격은 실제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피부에 닿게끔 그 가격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운전하시면 다 이게 주유를 하시기 때문에 현재 오늘 월요일 자료로 보면 3불 45센트입니다. 이거는 에버리지고 평균. 하지만 일주 전을 보면 2불 97전 정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달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월 지금 중순인데 4월 중순으로 보시면 한 달 전에 가격이 꽤 많이 올랐죠. 지금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도 그렇지만 17센트가 증가를 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숫자로 1불 13센트 정도 더 올랐고요. 예, 그러면 이제 가솔린이 여름철이 오기 전부터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5월 31일 메모리얼 데이부터 이제 9월 5일 노동절까지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해서 휴가철 이제 가솔린 수요가 굉장히 늦는 그런 기간인데 현재 가솔린 가격이 무려 4월 중순 뭐 더 차트를 보시면 그 전부터 상승을 하고 있지만 지금 성수기가 오기 전부터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2019년 4월, 현재 2021년 4월, 한 달 전 자료죠. 이렇게 보시면 우선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요거만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동부 지역의 가솔린 가격이에요. 소매 가격입니다. 갤론당. 현재 여기 보시면 작년 락다운이 급격히 시작했을 때부터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락다운이 시작되기 전 2022년 1월 그리고 한참 락다운이 시작되기 전 성수기였던 7월달 2019년 그리고 비수기였을 때 지금 가격을 봐도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게 이 차트의 요점이다. 지금 코비드로 인해서 수요가 파괴되었는데 그 회복하는 속도가 단순히 정상화가 돼가지고 회복되는 그 정도의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 상승을 이뤘다. 이것은 물가 상승인지 아니면 실소에 의한 건지 아니면 달러 하락으로 인해서 물가 압력을 받은 상승인지 뭐 인플레이션이겠죠. 예, 그럼 이제 가솔린 가격 상승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현재 여기 보시면 여기 가스버리 가이라고 해서 이거 앱인데 현재 여기 있는 사람이 이걸 올렸어요. 알라바마, DC,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켄터키, 뭐 루이지애나 이렇게 쭉쭉쭉 나옵니다. 지금 현재 여기를 딱 보시면 오늘이 5월 17일이네요. 저 날짜도 잘 기억도 못하는데 여기 딱 보시면 12,602개의 가스 스테이션이 정유소가 휘발유 넣는 정유소가 12,602개가 지금 가스가 없다는 거죠. 상황이 저희가 일반인이 느낄 수 있는 상황. 지금 여러 곳에 있는 주들이 지금 가격 변동 게다가 12,602개의 주유소가 가스가 떨어졌다. 지난주 수요일 날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부분적으로 정상화를 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은 정상화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수요일이에요. 그럼 지금이 월요일인데 지금 목, 금, 토, 일 거의 뭐 5일이 지난 상황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금 업데이트를 해준 거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 보시면 2021년 여기 보시면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1년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5년 평균치가 중요한데 지금 이 시점은 락다운을 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한두 달 갇혀 있으니까 답답한 나머지 그리고 이제 그 메모리얼 데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상승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2019년에서 20년이 기울기가 더 높아요. 2020에서 21년보다 여기 보시면 기울기가 물론 가격은 지금 상승이 굉장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현재 이 가격을 3부를 깨고 어느 정도까지 더 갈 수 있을지 그걸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원유 생산, 수입, 정제 생산량을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지난주와 그리고 여태까지 그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좀 지루하긴 하지만 한번 인내를 갖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주 평균이죠. 약 1100만 그리고 일주일을 봤을 때 1100만입니다. 현재 1년 전과 비교해서 1년 전은 약 1200만 배럴인데 현재 미국 생산량이 크루드 오일 생산량이 100만 배럴이 줄었습니다. 가격이 이때 보면 한 20불, 30불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는 지금 가격이 WTI만 봐도 65불 이상이죠. 그런데 생산량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일 시추성 굴착기 활동수가 늘어났다. 서서히. 하지만 생산량은 그다지 증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비축 원유 같은 경우는 뭐 계속 50만 배럴이 유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원유는 재료고 요거는 이제 화학 제품인데 현재 4주 한 주 1500만 배럴이고 1년 전은 약 1260만 배럴입니다. 물론 락다운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락을 한 거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거의 회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1500만 배럴을 지금 1100만 배럴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여기선 수입이 550만 배럴에서 600만 배럴 유지가 돼야지 이 부족분을 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수입을 해서 원유 부족분을 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솔린 생산과 수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솔린도 4주와 1주인데 약 940만 배럴 쉽게 봐서 그냥 올려서 900 반올림해서 900 그냥 올려서 950만 배럴 현재 계속 유지가 돼 있고 1년 전보다 생산이 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년보다 생산이 거의 250만 배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수입도 100만 배럴에 거의 유지가 돼 있고 지난해에 비해서 약 3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최종 자동차 가솔린인데 약 900만 배럴입니다. 올려도 그러면 950만 배럴에서 900만 배럴이 빼지면 약 50만 배럴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것을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 재고에서 빼야 됩니다.
예, 그러면 가솔린과 원유 재고 1년 그 표를 보겠는데요. 요거 보시면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가솔린이고 요거는 크루드입니다. 원유. 근데 여기 보시면 주간 이게 평균 5년 범위를 넘을 때가 이렇게 4월부터 거의 뭐 4월부터 격리가 시작됐을 때, 그리고 미국 대선 1 기간 동안 이 정도의 오차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범위를 넘어간 거죠. 생산을 더 많이 해서 수요도 없고. 근데 여기 보시면 가솔린 같은 경우 약간 좀 다릅니다. 물론 여기는 좀 비슷하긴 한데요. 9월, 4월, 3월 이런 시기로 9월로 딱 해서 약간 시기적으로 약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두 달. 그리고 크리스마스, 새해 초에도 있고요. 그리고 주위에 이런 공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정유 공장이죠. 여기는 유정에서 빼는 거죠. 여기 정유 공장 같은 경우는 그 원유 재고보다 더 심하게 약간 좀 안 맞게 불규칙적으로 나온 그 이유가 뭐냐면, 정유 공장에 가보시면 여기 탑이 있어요. 정유 탑이. 근데 이게 온도에 따라서, 끓림 온도에 따라서 뭐 가솔린이 생산되고 디젤, 제트류, 기타, 그다음에 아스팔트 뭐 이런 게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유 공장을 쉽게 폐쇄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유지하면서 계속 공장을 손해가 나도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 비용을 날립니다. 그리고 다시 리오픈을 한다고 해서 해두면 더 엑스트라 더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유하고는 좀 차이가 있게 정유 공장들은 최소한의 생산을 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 제품을 약간 조정을 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보시면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위클리 리포트가 지금 이게 최소고 이게 최대인데 지금 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솔린 스탁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솔린 재고가 는다는 거는 생산한 것보다 소비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이 더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다우존스 트랜스포테이션 에버리지, 지난주하고는 좀 다른 인덱스를 한번 갖고 말씀드리겠는데, 2016년, 2014년에서 2016년 7월, 그 다음에 2월, 1월, 2월인데 제1차 오일 전쟁이 붙었죠. 그래서 가격이 140, 120에서 그냥 20에서 30달러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덱스가 2018년 1월까지 최고점을 칩니다. 그리고 하락을 하다 등락을 하다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코로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수직 강화를 하죠. 수직으로 낙하를 하죠. 강화, 낙하. 그리고 서서히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 상승폭을 보시면 지금 2020년이 경제 상황이 2010
2016년 경제 상황보다 훨씬 안 좋아요. 악화가 된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고용 시장이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지금 계속 정상화를 시키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재화를 수송해주는 트랜스포테이션 에버리지가 이렇게 올랐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시고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동부 가솔린 및 재고, 그 다음에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지금 동부에서 보시면 아까 그 슬라이드하고 약간 좀 연관성이 있는데 지금 2020년과 2021년입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차이가, 재고가 확실히 낮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2020년은 5년 평균 위에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현재 2021년은 이 최대와 최소 가격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있죠. 계속. 그리고 현재 이거는 예상도입니다.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로 돌아가면 지금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여기서 시작해서 뉴저지까지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콜로니얼 요 문제가 되는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SE 파이프라인은 콜로니얼 파이프 라인을 대체할 수 있는 얼터너티브 파이프라인인데 조금 작아요. 그래서 그리고 길이도 짧고, 그래서 대체제로 좀 쓰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현재 5,500 마일인데 지금 1시간에 5마일 속도로 오일, 가솔린, 그 다음에 디젤,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수송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5,500마일을 1시간에 5마일씩 돌파를 해야 한다고 된다면 하루에 120마일인데 며칠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리고 현재 제가 겪어본 것으로 인해서 여기 뉴저지나 델라웨어, 버지니아, 메릴랜드 이 지역이 DC도 지금 가스 스테이션에, 주유소에 충분한 기름이 있지 못하고, 그리고 다 솔드아웃 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뉴욕과 펜실베니아, 뉴저지 지역은 수입이 가능합니다. 캐나다나 유럽 지역, 그리고 기타 미국령 그 섬 지역에서 헤스 같은 주유소, 헤스 그 정유소에서, 회사죠,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원유와 가솔린 디스텔 재고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예상치, 실제 이렇게 그냥 비교하시면 되는데 예상치보다 적게 감소를 했습니다. 원유는. 그리고 가솔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소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디스텔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더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정유 생산, 재고, 수입 및 기타를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자료는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짚고 넘어갈 곳은 현재 리파이너리에서 약 1,50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서 약 250만 배럴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정유소의 가동률은 현재 지난주보다 훨씬 높은 0.2%가 높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꽤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고가 어느 정도 있는지,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5억 배럴보다 약 1,600만 배럴이 감소한, 지금 작년에 비해서 약 5천만 배럴이 감소를 했죠. 그리고 전주에 비해서도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약 40만 배럴 정도. 그리고 가솔린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대폭 감소를 했고, 가솔린은 지난주에 비해서 약 40만 배럴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석유 수입은 약 300만 배럴, 크루드 오일, 작년에 비해서 100만 배럴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화학 제품 소폭으로 감소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하방과 상방을 보겠습니다. 전주랑 별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크게 그 센티멘털 그리고 모멘텀에 변화를 줄 만한 게 없고요. 계속 반복되는 일이 지금 재탕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 상승 요인은 현재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되고 1일 100만 명을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저금리와 경기 부양책 유지로 인해서 거의 0%에 가까운, 그리고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는 채권을 1,200억 불씩 계속 모기지 계속 매입하고 있고, 그리고 실업수당이라든지 코비드 관련 수당을 계속 지급을 하고 있죠. 돈이 풀리고 있다는 거고, QE. 그리고 경제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2020년에 비해서 성장을 할 거다. 하락했지만 성장세로 바뀌는 거다. 그리고 EI의 재고 발표로 인해서, 그리고 물류 문제 같은 경우는 미국 국내 상황이 있고 또 미국 국외의 상황이 있는데, 현재 제가 말씀드릴 거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국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파이프라인의 전략적인 자산의 가치를 보여주고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문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얼마나 확전이 되나, 그리고 장기화 가능성, 그리고 사우디와 예멘, 결과적으로 하마스나 예멘이나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시리아나 이란의 그 프락시워긴 한데, 현재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갔냐, 그리고 기타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있지만, 현재 저희가 미디어에서 자세히 접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분쟁 사건이 많습니다. 아프리카도 있고, 리비아도 있고, 리비아, 튀니지 여러 가지 그 지역이 있고, 이라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현재 설비 투자로 감소로 생산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시추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WTI와 브렌트 배럴당 가격의 상승을 하니까. 하지만 새로운 프로젝트는 지금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새로운 광구를 탐사하고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추선회 같은 경우는 기존의 경제성이 확보된 프로젝트,
드릴을 하고 있는 거죠. 왜? 확실하게 뚫으면 기름이 나오고 원유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생산을 해서 투자했던 거를 회수를 할 수 있고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가 저조하다. 새로운. 그리고 선물 가격 하락 요인은 답이 없습니다. 노답. 이제 한동안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저금리와 경기 부양책, 백신 확대, 접종 확대. 근데 지금 고용이 생각대로 늦지 않은 이유는 코비드 19 실업수당으로 근로의욕 상실. 이로 인해서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세계 경기 회복 지체 하락 요인인데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일본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일본과 브라질에 비해서 3위긴 하지만 중국과 미국 저는 미국을 1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은 모든 자료에서 지금 미국이 2위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요. 정확한. 왜냐하면 너무 미국 위주로 돌아가고 정유 생산도 중국이 2020년에 앞질렀습니다. 물론은 제가 자료를 계속 팔로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우선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1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따져보면. 근데 중국과 미국 1, 2인데 누가 1, 2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위랑 격차가 너무 커요. 3, 4, 5 그런 애들이. 근데 지금 인도에서 발생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 이란, 베네수엘라 기타 증산, 이라크도 그렇고, 그다음에 리비아,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UAE도 뺄 수가 없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란 같은 경우는 아시아 시장을,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미국 시장을, 지금 이란과 베네수엘라,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정부와 지금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빨리 교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오펙 플러스 미국 기타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미국 생산량은 1,100만 배럴 유지. 그리고 정유 생산량은 1,500만. 약간 소폭 감소했지만 그리고 오펙 생산 증가는 여기 보시면 사우디나 그 말 잘 듣는 국가들의 생산량이 증가된다는 거죠. 러시아랑. 하지만 이제 이란과 베네수엘라, 리비아 같은 기타 국가들은 제외가 됐고요. 그렇다면 생산량은 오히려 더, 그리고 수출량도 오히려 더 미디어에서 발표해주고 전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지금 세계 원유 시장에 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기로는 수요가 감소하겠습니다. 인도 상황도 있고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도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백신이 공급이 되고 접종이 많이 되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된다. 하지만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에 의존한 그 수요가 아니라 기타 통화 약세, 물가 상승을 그리고 투기 세력 이런 걸 합쳐서 가격이 상승한다고 보고 있죠. 여름철 수요 및 정상화 그런 것도 이면에 깔려 있는 그런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이유긴 하지만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약화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하지만 수입량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인도의 그 절대적인 수입량이 증가할지 아니면 사우디산의 석유 원유가 증가할지는 자료가 나오면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현재 로이러의 그 인포를 보면 가솔린, 디젤 판매가 약 20% 감소를 했고요. 5월 첫째 주와 둘째 주를 비교해서 이제 4월과 비교해서 그렇게 나왔고 9% 운송용, 에너지, 연료가 감소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유 가격 상승, 굴착기, 시추 활동 증가.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라크가 이란을 제치고 사우디를 넘보는 그런 청사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라크가 300에서 400만 배럴 생산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2배 생산량을 증가하겠다. 말로만 이라크는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웨스트 쿼너 대시 원 자국의 그 원유 지역의 유전 지역에 엑산 모빌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1단계고요. 엑산 모빌이 이 지분을 팔 이유는 참 아이러닉한데 이 지분이 20억 배럴이 이제 채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노린자 그 지역을 첫 번째는 안정 치안 때문에 지금 팔라고 하고 두 번째는 채무 갚기 위해서 지금 팔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전보다도 채무 갚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체면상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목표가 달성이 되면 뭐 2023년 30년인가 2040년인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800만 배럴이 된다면 굉장히 그 오펙 내에서도 파워가 증가되고 그리고 이라크의 원래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이란 국제 석유 시장 가속화 지금 바이든 행정부와 이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부족분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써야 되기 때문이죠. 예, 그럼 결론입니다. 현재 뭐 펀더멘털이보다는 모멘텀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는 고용 시장이 양적 질적 기대가 진짜 수준 이하고 또 근로 의욕도 없고 그 이유는 실업수당이죠. 9월에 끝나긴 하지만 그 전에 끝나야지 이 사람들 일을 해서 빨리 정상화가 될 거고 현재 결론은 미국은 유럽 시장이 미국과 서유럽이 정상화가 더 빠르고 그리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코비드로 인해 규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코로나 백신 접종과 경기 회복의 비례관계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수요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실수요보다는 달러의 약세와 지정학적 요소 그리고 실업수당을 받기 때문에 일을 할 사람들이 놀러 다니면서 또 가수요가 발생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미국과 오펙은 원유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고는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 사태 원유 수요 회복에 둔화가 되지만 인도가 코로나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원유 수입을 사우디의 원유 수입을 사우디산 원유 수입을 증가한다는 것은 코로나 사태와는 별개로 가격이 쌀 때
원유를 더 비축하겠다는 의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 고통을 받든 피해를 받든 그걸 떠나서 기본적인 원자재인 원유는 코로나 사태와는 별개로 늘 갖고 있어야 할 전략적인 원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요가 감소한다. 그건 정유 제품 수요가 감소하는 거지. 그 원료가 되는 원유 수입은 계속 증가가 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인도가 수입을 감소시킨다고 해도 유럽과 미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기타 아시아 국가들이 그 감소량을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일본과 브라질, 기타, 타이완, 싱가포르 뭐 지금 여러 국가들이 지금 뭐 세 번째 웨이브가 온다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유가 WTI 60대 중반, 브렌트 70대인데 현재 저는 코로나를 떠나서 계속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박스권 안에서 서서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이는 달러 약세, 그러면 다시 원유 가격 상승이고 원유 가격이 상승이 된다면 경기가 회복하는 데 지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이란, 기타 국가로부터 미국이 원유 수입을 받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런 와중에 오펙 국가들 안에서 어, 죄송합니다. 잡음이 생길 겁니다. 특히 러시아와 그 밖의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 시장을 놓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고용은 없어요. 성장은 없고 고용도 없고 그냥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만 오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댓글,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좋은 매매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